자, 2월 2일 월요일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주식 캘린더는 생략을 하고 바로 해외 뉴스로 넘어가면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0.94%, S&P 500은 마이너스 0.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지수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랠리를 조금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떨어지고 바로 다시 올라간다? 그 가능성보다는 분위기상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좀 하락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뉴스로 넘어가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부터 보고 가야 되죠. 일단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 뭔가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월 의장이 곧 임기가 끝나죠. 곧 몇 개월 뒤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한 5월부터 이 차기 의장이 이제 지휘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파월 의장이 계속 지휘를 하겠죠.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일단 시장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워시 지명에 대한 의미를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연준 독립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시장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말만 따르는 예스맨을 지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시키고 달러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러한 연준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 때문에 대체 자산인 안전자산으로 금이나 은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케빈 워시는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의 연준 이사 시절부터 소신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시 지명은 연준의 독립성이 그래도 유지될 것 같은데 무조건 트럼프 말을 따르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신호로 시장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 불안 심리로 올랐던 금과 은의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 며칠간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 차트예요. 금 차트인데 계속 이제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요거는 은 차트예요. 은은 금보다 더 많이 떨어졌었죠. 아주 급락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부 다 워시 지명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고 가면 워시 지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첫 번째가 연준이 앞으로 독립성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겼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폭락이 나왔다. 이게 첫 번째고 워시 지명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워시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통화 긴축을 좀 지지하는 그런 매파적인 성향의 인물로 일단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파적인 성향의 의장이 부임을 하면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솔직히 크죠.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안전자산은 이자가 안 나오니까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는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금, 은 이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 라고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이너스 5% 4%씩 크게 급락을 했죠 오늘.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앞으로 양적 완화를 하기보다는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도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기대감은 트럼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인사가 지명이 돼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안 그런 사람이 지명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워시가 금리 인하를 또 지지한다라고도 직접 언급을 해요. 근데 이런 뉴스가 있음에도 시장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온다는 건 그냥 내려올 때가 돼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명 뉴스 같은 게 원래라면 시장 급락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 정도의 뉴스는 아닌데 그냥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워시가 지명이 되니까 생각보다 크게 내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냥 내려올 타이밍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케빈 워시 지명으로 급락이 계속 지속된다?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시장은. 그렇다면 이런 논리상으로 보자면 지금 이 급락 장세의 기회를 잘 보고 천천히 잘 모아가다 보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길었는데 워시 지명에 대한 큰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연준이 독립성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워시가 매파 성향이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를 내리는 완화 정책보다는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시키는 긴축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내려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IPO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었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X가 테슬라나 xAI에 합병될 수도 있다라고 또 기사가 떴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X가 테슬라에 합병이 되면 따로 이제 IPO 절차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테슬라가 이미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한테 쏙 들어가니까 그냥 자동으로 IPO가 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xAI에 합병이 되면 요 두 개를 합쳐서 IPO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냥 덩치를 더 키워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한 합병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페이스X는 나쁠 게 전혀 없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는 올해 IPO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주목받는 그런 IPO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나 동시에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5.26%로 5,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4%를 기록하면서 1,100포인트가 다시 깨졌습니다.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2조 2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대략 합쳐서 한 5조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를 개인이 5조를 다 받아냈어요. 항상 그렇듯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거는 개인이죠. 이러한 역사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 개미들은 고점에서 따라붙는 이 습성이 100년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신만 차리면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죠? 저는 앞으로 100년 뒤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100년, 1000년 뒤에도, 만년 뒤에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고점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다 받아내는, 그리고 크게 물리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으로 돈 벌기가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어요. 더 돈을 벌기 쉬운 시장으로 가고 있다. 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빠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급락이 나온 거죠. 이유는 아까 다 살펴봤듯이 일단은 케빈 워시 지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할 때도 같이 급락세가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6%대, 거의 6%대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7%대를 기록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두 달 만에 마이너스 5%가 넘어간 게 처음이죠. 그만큼 두 달간 많이 올랐다는 거죠. 두 달간 마이너스 5%짜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오늘 유진테크나 원익 IPS, 테스 같은 애들 전부 다 마이너스 6, 7%, 8%, PSK도 많이 떨어졌고 장비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뭐 동진 세미캠, SNS텍, FST, 솔브레인 등등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솔브레인은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브레인이 강했기 때문이죠. 많이 오른 만큼 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은 TCK, 원익 QNC, 코미코, 리노공업 등등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양 디지텍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맞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강하다. 이런 것들은 지켜볼만 하죠. 여기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지에 따라서 지수와 별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패키징 후공정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시장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오늘 좋았어요.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장중에 그래도 꽤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심텍인 것 같아요. 오늘 보합만 찍어도 잘한 건데 심텍은 오늘 오히려 3%대 올라가면서 아주 좋았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꽤 많이 떨어졌고 TLB도 좋았어요. TLB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TLB도 지금 계속 매물 소화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쪽에 만약에 랠리가 나온다면 여기서 버티다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버텨주는 애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설명할 때 반도체 같이 하기 컨텐츠를 바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금요일에
1,4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찍고 오늘 1,200만 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계좌를 보면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온 것 치고 생각보다 총 손익금이 크게 줄진 않았어요. 예상치로 보자면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로 찍혀야 정상인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방어를 잘 했습니다. 리노공업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오늘 잘 지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심택 때문이겠죠. 그리고 TLB도 오늘 방어를 많이 해줬으니까 같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봐야 합니다. 리노공업은 저번 주에 최고치를 찍을 때 한 1,600만 원까지 찍었는데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점점 더 하락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 1,000만 원을 아마 지켜주지 못한 상태로 한 8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 이 계좌가 총 손익이 한 800, 7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조정이 계속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팔진 않을 겁니다. 랠리가 한 번 더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쉬더라도 복리를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금요일에 비해서 변동된 종목이나 비중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 밀어 올리려고 하면 비중을 좀 태워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딱히 건들고 싶은 건 없습니다. 이 파이넴텍이나 BH 같은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서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지 않고 반도체에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금보다 한 마이너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더 보고 있다. 여기서 1,2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개념치 않고 계속 가져갈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넘어가면 2차 전지도 다 밀렸습니다. 에코프로만 사실은 좀 덜 밀렸고 나머지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도 크게 급락했죠. 한중 NCS도 급락했고 LG 엔솔도 어제 오늘 해서 연달아 급락하고 신성 ST도 오늘 마이너스 4% 5%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급락을 했어요. 다만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실적 발표 부분에서 삼성 SDI가 예상외로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오늘 LNF가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었어요. 2차 전지에서 실적 발표에서 몇몇 기업들이 예상보다 지금 상회하는 수준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이 업종이 몇 년간 죽도 못 쓰는 그 침체기가 이제는 살짝 변화하고 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용 배터리, 그게 전고체가 될지 다른 차세대 배터리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봇용 배터리나 ESS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업종에서 기회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앞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은 거의 모든 기업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랑 별개로 지금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적 발표는 다들 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이랑 원전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로봇이나 원전은 지금에서는 아직 실적보다는 테마주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로봇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급락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테마주로 이렇게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애들은 급락 시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도 앞으로 원전 주도주 시장이 왔을 때는 예를 들면 전력기기로 치면 변압기 섹터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이 가장 뚜렷하게 길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상 시간만 아주 길게 주면 엄청난 수익률을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물론 여기서 들어가자 그런 말이 아니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자리까지 와준다면 땡큐 하면서 모아가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위에서 들어간다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솔직히 저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섹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랠리가 더 나오면 그냥 운빨이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로 더 오를 거를 생각을 해서 비중을 여기서 크게 들어간다? 그거는 자살행위죠. 근데 이제 SMR 테마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전부 다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오른 건 사실은 오른 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충분히 봐줄만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섹터들은 이 정도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일단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때까지 잘 모아가면 랠리를 먹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져요. 그 뒤에 여름부터 진행되는 2분기부터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때는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올 타이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크게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놀랬던 거는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 저한테 뭐 메일이라든지 카톡이 한 통도 안 왔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채널의 방향성을 트레이딩을 좀 축소를 하고 최대한 좀 길게 보는 모아가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연습용 계좌를 따로 하나 제가 5천만 원짜리를 파서 반도체 가치하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통해서 길게 본다는 게 어떤 의미고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수익이 이렇게 나는구나 이렇게 체감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급락 시에 무서워하면서 오는 카톡이 확실히 많이 줄은 듯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식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잘한 겁니다. 이번 반도체 가치하기 컨텐츠는 대략 이번 연도 1분기 실적 발표쯤에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하고부터는 모아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급등 직전에 최대한 매매를 해보는 급등 조마카세 트레이딩도 같이 섞어서 채널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장에 긴장이 많이 되셨을 텐데 그 긴장감이 두려움보다는 좀 더 설렘에 가까운 그런 긴장감이셨기를 바랍니다. 블랙먼데이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채널이 사실은 몇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중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